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울산뉴스입니다. 전국을 돌며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엔 울산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노총 등 범진보 진영은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로 돌아가라며 맞받았습니다. 박준강 기자입니다. 사흘째 장외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울산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경제를 살리겠다며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 현장으로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권이 정책을 바로잡을 때까지 민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세울 원자력 본부를 찾아 원전 관련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중구 성남동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울산시당은 각각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장기 가출이 오히려 민생 문제 해결을 막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게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한편 황교안 대표가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이 황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고 퇴진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 측 인사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원전 내 임시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공론화를 추진 중인데요. 지난 30여 년 동안 사용 후 해결료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핵폐기물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안반 지역 지하 500m 저장소에 10만 년 이상 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저장소가 없습니다. 애초 정부는 2016년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8년 저장 장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계획 수립 당시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출범할 공론화위원회 인적 구성을 진행했지만 첫 발을 딛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15명 위원을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원전 소재 지역은 물론 전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탓입니다. 원전 소재 지역과 환경단체에는 위원 후보자 37명 중 각각 5명씩 제척할 수 있는 권한만 줬을 뿐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경단체는 제척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중립적인 인사가 와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냐. 기장군 등 원전 소재 5개 기초자치단체는 제척 권한은 행사하기로 했지만 각 지역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 사항을 계속 하는데도 산업부에서 묵살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좀 해달라. 한편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초청은 달라 했죠. 공론화 과정이 형식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핵 폐기물 저장소 확보에 나선 건 1983년, 이후 1990년 안면도, 1994년 구롭도, 2004년 부안까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갈등만 유발한 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현 정부가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또다시 실패 전철을 밟지 않을까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민중당과 민주당 울산시당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시당위원장인 김종훈 의원은 동구에서 주민 토론회를 열고 동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물적 분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선해양 본사의 울산 존속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구의회도 의원 전체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물적 분할은 희망을 짓밟을 수 있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현대중공업에 촉구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적자 증가를 이유로 현대중공업으로 직원들의 전직을 추진합니다. 전직 규모는 전체 직원 2,500명 중 2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오는 17일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아 28일 현대중공업으로 전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발전기와 선박용 배전반을 생산하는 회사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됐습니다. 요즘 낮에는 좀 덥게 느껴지시죠? 이번 주말에도 한낮 기온 25에서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쉽게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주말까지 계속해서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벌써 3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울산 15도 나타냈고요. 한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서 21에서 29도의 기온 분포 나타내겠습니다. 전해상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 날씨였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울산별장이 수십 년 동안 국유지를 불법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응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최소 3차례에 걸쳐 국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신 회장 측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과 울주군에 행정 대집행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신격호 회장의 한정 후견인인 사단법인선은 원상복구 등 수자원공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교의 잦은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7월까지 자동 검지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행하는 차에서 사람이 내리거나 주정차, 역주행 발견 시 이를 감지해 울산대교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유관 기관에도 상황이 전파돼 초동 대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투신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울산 지역의 신설법인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의 1분기와 3월 신설법인 동향을 보면 울산의 1분기 신설법인은 34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3월 신설법인은 12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9곳보다 7% 줄었습니다. 중구의 관광 캐릭터인 울산 큰애기를 주인공으로 한 미니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중구는 문화체육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지역 특화 소재의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울산 큰애기 미니 드라마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큰애기 미니 드라마는 울산 토박이 아가씨이자 중구 공무원을 주인공으로 지난해 제작된 웹툰의 줄거리를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9월까지 작업을 진행한 뒤
올해 말 KBS 울산방송국과 인터넷 등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중구 주민에게 중구가 4억 원대의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배상 금액은 주민 한 명당 90만 원에서 최대 6,300만 원으로 모두 4억 3,300만 원 가량입니다. 재판부는 차바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긴박한 시점에 내황배수장 펌프 가동이 중단되고 옥성 나들문을 제때 닫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구는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차량 안에 든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남구 신정동의 주택가에서 문이 열린 차에 들어가 현금 58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 씨의 사고는 범죄는 그제 새벽 1시쯤 마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